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집값 전망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년에 또 얼마가 더 떨어질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언제쯤에 이 저점의 가격대가 형성이 될까라고 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주택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내년 전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될 텐데요. 원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기사 헤드라인들 있죠. 이걸 보면 한눈에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내년에도 집값 떨어진다. 4분기부터는 수도권 보합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치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영끌적 구조대 내년 하반기에 뜨나 아파트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내년 집값 하락폭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은 39%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집값 하락세 내년 4분기쯤에는 이제는 좀 진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년 집값이 얼마가 떨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요거는 원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변수와 주택 수급 지수를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경제 변수는 뭐 대내외 뭐 전쟁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분 이것들이 경제 변수라고 볼 수 있고 주택 수급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적은 지역, 부족한 지역 쪽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내년치 전망치를 내놓은 건데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은 아파트 값이죠. 자, 아파트 값에 전국의 아파트 값이 5% 빠지겠다. 수도권 4.5%, 서울 4%, 지방 5.5% 빠지겠다라는 예측인데 이렇게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아, 도대체 얼마가 빠진다는 소리야?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올해 2022년도에 집값 많이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지역에 얼마가 빠졌는지 대략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에 기준을 두시고 전국적으로는 올해 4.4%가 빠진 상태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8%,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게 5.8%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서울도 많이 빠졌는데 그게 4.3%가 빠졌구나 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다음 지방은 3.1%가 빠졌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전국적으로 4.4%가 이제 내년에는 5% 정도가 빠질 거랍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집값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빠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5.8%가 빠졌는데 내년에는 4.5%가 빠진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덜 빠지겠구나. 수도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울은 올해 4.3%가 빠졌는데 내년에는 4% 정도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덜 빠지겠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 3.1%가 빠진 건데 내년에 5.5%가 빠진다라고 하니까 어이구야, 여기 큰일 났다. 내년에 더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이 자료를 보면 내년 시세의 흐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이 가격 하락의 흐름이 좀 급하게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좀 완만한 하락세, 그리고 4분기 중에는 4분기라고 하면 10월, 11월, 12월 달이 되겠죠. 이때부터는 수도권의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이 분위기 자체가 크게 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내년 시세 흐름을 전망한 건데요. 여기에서는 내년의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디죠? 9월달에서 10월달, 12월달 이 사이가 내년의 저점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내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과연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가격이 빠져서 12억 7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예상이 10% 정도는 더 빠질 거다라고 연구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로라면 11억 4천만 원이 되는 건데 현재 이 11억 4천만 원보다 더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급매나 급급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지금 시세대로 본다면 3억 정도 빠진 금액인데 그게 9억 7천만 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급매나 급급매가.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아니 현재도 이 9억 7천만 원이 나오고 있고 이게 연말이 되면은 가격이 더 빠진다라고 하니까 이 가격이 더 빠져서 올해 연말에 11억 4천만 원에서 3억을 빼면 8억 4천만 원짜리 매물도 이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금액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이렇게 급급매가 쏟아지게 된 상황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6개월이란 이런 단기간 동안에 금리가 엄청나게 높게 상승한 시기이다 보니까 현재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영끌이라고 하시는 분들 6%대 7%대까지 대출 금리를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높게 올라간 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 내에서 매물을 막 던지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투매한다라고 하죠. 자, 이게 11억 7천에 팔려고 해도 안 팔리니까 10억 7천에 팔려고 해도 안 팔리니까 결국 가격이 이만큼 빠져서 9억 7천에 급매물들을 던지고 있는 거고 간간히 이게 거래가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또 있어요. 전세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분들이 전세 금액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돌려줄 금액이 부족해서 역전세에 걸린 분들 있죠. 자, 이분들은 지금 뭐에 떨고 있냐 하면 내 집이 경매에 들어갈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완전 망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급매물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현재 급매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오래 못 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년 1월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4%대의 고정금리로 적용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6, 7%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걸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이런 9억 7천만 원짜리의 급매물들을 쏟아낼까요? 점차적으로 사라지겠죠. 또 역전세 있는 분들도 이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금을 갚을 수 있게 돌려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출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이런 급매물들이 나올까요? 급급매가?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금액대가 사라지고 또 정부에서는 이 거래 활성화를 지금 급하게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취득세 중과 완화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황에 1, 2, 3월 달에는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급급매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지겠지만 이 3월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안정세에 돌아서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매수할 사람도 증가하게 되고 급급매로 쏟아내는 사람들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시장 내에서 한 30% 정도만 급급매가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있는 급매물들도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다음 금액대는 가장 저렴한 금액대는 얼마예요? 10억 7천이나 11억 7천대가 빠르게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대출인데요. 지금 보시는 6가지의 특징이 있고요. 이 대출을 활용을 해서 신규의 집을 살 때도 활용을 하지만 현재 대환대출이라고 해서 높은 금리에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 대출로 쓸 수 있고요. 또 전세금 반환할 때 이 대출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4%대의 고정금리라는 거죠. 현재 6, 7%대 전체 고금리로 이자와 원금을 내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는데 이거를 4%대로 갈아타면서 이자만 내면서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지금 급하게 꼭 팔게 되는 분들이 이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급매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1, 2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화랑이다 보니까 이때 집 한 채, 두 채씩 더 사셨던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종부세를 이분들이 내게 되면서 중과세를 받게 됐어요. 굉장히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집값은 빠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급매물들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내년부터는요. 전국의 모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를 안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종부세 중과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낸 세금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만 세금을 내게 되고요. 또 얼마 전에 공시가격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를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역시 절반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 낼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의 반값으로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더 버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년 연말이 되거나 내후년이 되면 다시 부동산은 반등을 할 수 있고 이제 저점 이상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버틸까요? 안 버틸까요? 버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급매물들이라든지 이런 우량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단 빠르게 움직여야 내가 좋은 매물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만약에 내년, 내후년, 내후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거나 공급 물량이 많거나 분양이 막 쏟아지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곳의 가격 회복이나 반등이 빨리 올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 중심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미 공급 부족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울산입니다. 이 네 곳이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후부터 가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은 가격 하락하니까 동반 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경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된다면은 가격 상승 압력이 원체 거세게 올라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의 회복도 빠르고 반등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이란 곳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했으니까 서울 전체 지역을 봤을 때 이 지역이 다 좋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심화가 될 것이고요. 자, 특히나 내년에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라는 곳은 어떤 곳에 있어요? 여기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 주변의 경기도나 인천 쪽에서 이제는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 공급이 됐을 때 이 영향은 서울에서 중심지와 같은 도시만의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니면 여기처럼 외곽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 이 영향은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쪽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쪽은 당장 안에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같은 공급 부족에 서울이 있다 하더라도 도심 안쪽은 공급 부족이 자꾸 심해지는 거고 이 외곽 지역은 그렇지 않게 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이 되는 시점이 내년 연말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도심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만 외곽은 더 늦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도심을 선택해야 됩니까? 외곽을 선택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지역 나왔죠. 도심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유리한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도시만의 공급이 부족해요. 신도시를 만들 수도 없어. 그런데 이 지역은 유일하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거 활성화를 통해서만 공급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재개발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재개발도 용적률 250%짜리의 재개발과 500%에서 700%짜리를 쓸 수 있는 역세권 고밀개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가격 하락이 걱정되는 시점에서는 새 아파트 값이 빠진다고 하면 이런 250%짜리의 재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악화가 될 수 있고요. 그만한 우려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 500%, 700%짜리는 일반 분양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세권 고밀개발과 같은 500%, 700%짜리들은 지금처럼 가격 하락 우려에도 걱정 없이 가격 하락 방어가 확실하게 되는 이런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요번에 우리 둔촌주공 분양도 경험을 해봤지만 혹시나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이런 우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에 해야 됩니까? 서울의 안에서도 이런 도심과 같은 수요가 많은 지역은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도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이런 500%짜리 700%짜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같은 하락의 어려운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여러분들께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저하고 권권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시장 전망과 역세권 고밀 개발은 이런 곳이다, 어떤 곳이다, 어떻게 투자할 수 있다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